프랑스, 스위스 세계 사업가이자 인도주의자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존 헨리 두난트만큼 고통에 대한 보살핌에 많은 일을 기록한 사람은 몇 안 될 것입니다. 27세의 젊은 남성으로서는 그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YMCA를 설립했습니다. 이태리에서 그는 전쟁의 끔찍함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무관심에 충격을 받은 두난트는 지역의 시민들을 조직하여 죽어가는 이들과 고통에 처한 이들을 돕습니다. 수천 명이 구해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또 다른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는 적십자사의 설립으로 이어져서 전쟁의 편에 상관없이 부상된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두난트는 또한 제네바 협정을 후원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오늘날의 전쟁 중에 인도주의적인 규칙들을 제정하게 됩니다. 두난트는 또한 유대 국가의 설립을 강력히 운동했습니다. 1867년에 그는 팔레스타인 재신민연합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팔레스타인의 재신민을 시작하기에 더 이상 적절할 수 없습니다. 시온주의 운동의 설립자인 테오드르 헤즐은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용어를 그의 친구인 존 헨리 두난트를 뜻하며 사용하면서 처음 정의했다고 합니다. 두난트는 스위스 바젤의 첫 시온주의 회의에 초대된 몇 안 되는 비유대인 중 하나였습니다. 두난트는 가난하게 죽었으나 명예 없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1901년 그는 첫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조지 부시 교수는 한국의 목회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불교단이 아닌 펜 끝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대의 히브리와 오리엔탈 문학 교수로서 성서의 고대 언어들을 공부하면서 점차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된 땅으로의 복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가적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1844년 그는 성서의 에스겔서를 토대로 한 이전의 계획 또는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책을 발행하게 됩니다. 부시 교수는 적었습니다. 흩어지고 상심한 이들은 하나둘씩 곧 시온으로 얼굴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복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과 언어의 멋진 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계곡은 100만 권이 넘게 팔렸으며 이는 위남북 전쟁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글들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고향 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이 되었습니다. 조지 부시 교수와 그의 용기 있는 목소리들은 한세기 이후에 미국이 이스라엘 국가를 받아들이고 향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우방으로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의 직계 자손 중 둘은 훗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스라엘에 깊이 헌신된 이들이 되었습니다. Come forward, please. And wait a minute. Okay. 강력한 목소리를 쥐어줍니다. 어째서 불가리아인들에게 불가리아를 주고 세르비아인들에게 세르비아를 준 열강의 권력들 이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이 지역들은 터키인들에게서부터 다시 원주인들에게 물려져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당연한 유대인들의 소유가 아닌가요? 테오도르 허즐과 다른 유대 시온주의자들이 우간다에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영국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랙스톤은 개인적으로 정리한 성서와 예언적 구절들을 사용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합니다. 허즐은 그에게서 받은 성경을 회사의 대부분 동안 책상에 두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블랙스톤은 1935년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13년 전에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41년에) 태어난 윌리엄 블랙스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 윌리엄은 밤이 새도록 그의 영혼을 탐험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물리적인 욕망들을 버리고 그의 신앙을 쫓는데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곧이어 그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서적 고향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믿도록 하게 하는 예언적 성서들을 접하게 됩니다. 1878년에 그는 수십만 권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추방된 이스라엘의 생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고유한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아름다운 생존은 그 자체로 그들의 미래와 목적에 대한 신의 약속에 대한 증거이자 기적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방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사실이 역사에 있어 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890년 그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보내준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의 조국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문서였습니다. 이 진정서는 곧 413명의 저명한 지도자들에 의해 서명됩니다. 이는 곧 블랙스톤 메모리얼로 불려지며 시온주의자들의 활동에 강력한 목소리를 쥐어줍니다. 어째서 불가리아인들에게 불가리아를 주고 세르비아인들에게 세르비아를 준 열강의 권력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이 지역들은 터키인들에게서부터 다시 원주인들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당연한 유대인들의 소유가 아닌가요? 테오도르 허즐과 다른 유대 시온주의자들이 우간다에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영국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랙스톤은 개인적으로 정리한 성서와 예언적 구절들을 사용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합니다. 허즐은 그에게서 받은 성경을 그의 생의 대부분 동안 책상에 두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블랙스톤은 1935년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13년 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We'll go to the last one. If you finish soon and start over again. 1200번의 기도회를 지속했어. 1988년에 마이클 레반스 박사는 할렘의 텐붐집을 복구하고 박물관으로서 재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센터의 전신이나 영감으로 말입니다. 윌리엄과 엘리자베트 텐붐은 독실한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텐붐 부부는 1837년에 암스테르담 바로 밖에 할렘에 시계집을 열었습니다. 부부는 가게 위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들은 성서의 고대 예언들을 믿으며 시편 122장 6절의 9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이들이 안전하기를. 1844년에 텐붐 부부는 신성한 도시와 도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임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매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캐스퍼와 그의 젊은 아내 코넬리아는 그들의 자녀들인 베스티, 코리, 놀리 그리고 빌헬름과 함께 이 전통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텐붐가의 기도 모임은 할렘의 기독교 공동체들의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텐붐 예루살렘 기도 모임은 1944년 2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과 엘리자벳이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나서 말입니다. 20세기 역사서에는 그 어떤 텐붐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년간의 신실한 주간 기도회는 예루살렘과 약속의 민족을 위해서 5,200번의 기도회를 지속했습니다. 1988년에 마이클 레반스 박사는 할렘의 텐붐집을 복구하고 박물관으로서 재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센터의 전신이나 영감으로 말입니다.
are going one floor down to the next room.